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놀랄 노자 뭐 이제 말해 뭐해 싶기도 한데, 와, 지수 3160포인트 그 지수를 땡겨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현대차 그룹 주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글로비스까지 아침에는 또 힘을 썼고, 섹터 쪽으로 보자면 어쨌든 자동차 쪽이 가장 크게 이끄는 모습이었어요. 자율주행차든 자동차 부품, 뭐 수소차든 전기차, 2차전지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제나 그제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과 연초에 와서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게 뭐냐 라고 하고, 올해에 혹은 어쨌든 당장에 계속해서 업종이나 종목이나 섹터 쪽을 바라볼 때 그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자동차죠. 엮여 있는 건 다 자동차. 거기에서 이제 뭐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각인 내지는 이제 부각, 완벽한 부각이 되는, 더 이상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 1도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또 상승을 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특히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더더욱 부각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전부터 움직임과 조짐들이 있었다라고도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불과 3월 20일 65,000원짜리 현대차가 257,000원으로 찍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있죠. 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구만전자 9만원을 찍는 구만전자가 됐어요. 구만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 SDS, 삼성전기 뭐 전부 오늘 이제 강력한 힘을 씁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강력한 힘을 더욱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뭐 CJ그룹주들, CJ를 비롯해서 CJ, 제일, 제당, CJ ENM까지도 제일 찌질했던 종목이죠. CJ ENM. 그런 종목들조차도 완전히 이제 코스닥도 올라갔지만 대형주에 그냥 막 쓸어 담고, 대형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알고 초대형 우량주라고 불리우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다 상승을 해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역시 가장 대장 중에 대장들이 올라가는 날, 지수를 아주 폭등시켜 놓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개인들이 미친 듯이 이제 들어와서 막 매매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오늘은 뭐야? 어머나, 외국인이 1조 4천억에 매수를 했네요. 엄청나죠? 와, 그러니까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매수가 바스켓으로 이제 들어온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형주, 특히 그런 대형주들이 강력한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왜냐면 1월 5일날요. 1월 5일날 키움증권, 1월 5일날 키움증권 하루에 계좌가 4만 개가 개설이 됐대요. 그러니까 와,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도 전혀 연락이 없다가 뭐 10년 만에, 심지어는 이제 20년 가까운 18년 만에 문득 틱하니, 뭐 어쨌든 연락처를 안 바뀌고 사니까 문자와나 카카오톡 같은 거 와가지고 주식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득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하나 그렇게 왔는데 인사도 없이 잘 지내세요? 이런 인사도 없이 그냥 띡하니 주식 뭐 내진 그런 식의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그래서 정말 궁지에 실질적인 실물 경기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가고, 그래서 지금 헬스장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페 하시는 분들도 식당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굶어 죽겠는 생겼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정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도로 궁지에 몰려가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은 벌어야 돼요.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는 오늘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기어이 삼성전자가 오늘 한파를 뚫고 9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올 거잖아요. 난리 났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난리 났어. 삼성전자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날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네이버, 카카오도 또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쓰는 그런 기업들,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올라가는 현상은 정말 끝까지 주식 투자를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이 단순히 살고 싶은 집, 내가 살아야 되는 집, 이런 부분들의 개념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둥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에게 있어서도 의식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안 사면 난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아. 10년 전, 20년 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빚을 내서라도 샀었어야 돼. 지금 그러면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이 드는 거죠. 반대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바보되고 난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될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와서 무섭게 들이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주식도 그런 영역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1월 5일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키움 증권만 하루 계좌 개설이 4만 개가, 신년이 딱 돼서 1월 4일날 첫 거래가 됐는데 와 세요.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이제 계속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산속에 계셨던 스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너무 한없이 자유로우신 수녀님들, 그리고 이제 정말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계좌 개설하러 가자. 주식 계좌 만들어 하면서 만들 것 같아.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은 시장은 아직 한참 남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만 늘 이제 이런 분위기가 꼭지 신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나와도 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은 반드시 한 번은 쉬었다 가요. 꼬꾸라졌다 가는데 이번엔 달라. 언제랑 비슷하냐면 바로 IMF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IMF 때에 꼬꾸라지고 난 다음 이거 올라갔던 1년, 요거 끌어올린 1년이 지금 여기 올라간 지금 채 1년이 안 됐죠. 어쨌든 3월 20일 정도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완벽한 하방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정말 강력한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강력한 신호라면 무엇일까요? 엄청난 개파락.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섣불리 장담하거나 생각하거나 해서는 아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이런 개파락까지 무너뜨릴 정도의 심각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저희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올라가다가 음봉 나오거나 이런 첫날 매수하지 않는다. 풋을. 자, 연속 이틀의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와야만 볼 거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렇게 쭉 올라가면서 저점을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하락이 좀 큰데 아니 그날 하루잖아요. 연속 그 다음날까지 그 전날 저점을 무너뜨리면 요날 나오는 듯 했으나 바로 다음날 땡겨버리잖아요. 요날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땡겼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조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그만큼 위에서 만들어지는 하락도 매우 커야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 다만 지금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형 우량주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카카오, SK, CJ그룹주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코스피만 보면 이렇게 했지만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의 대형주 200개를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지표 중에 요 파란색 선을 거의 터치가 살짝 아주 살짝 안 되는데 터치가 거의 된 것처럼 나타나는 거의 몇 년 만에 나오는 건지 몰라요. 터치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터치를 한 적이 없는데 터치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터치를 했을 때가 역시나 IMF 직후, IMF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상당히 여러 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상승은 IMF 직후에 IMF의 폭락에 의한 그때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시장 상승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서프라임 차트 때 노노노노노 그때 단 한 번도 터치를 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IMF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상황을 생각하자면 그래서 오늘 뭐 이제 ETF 인버스가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어떤 하선 부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인버스가 터치를 하는 경우도 오늘 인버스는 터치를 했어요. 하선을 인버스가 터치를 하는 경우가 이때까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몇십 년 동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폭락은 있어서 상선은 터치를 하지만 폭등이 있어서 터치를 한 적이 몇십 년 동안 근 없습니다. 일단은 요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는 한 번도 없고 오늘이 처음이에요. 요때 꼬랑지로 한번 한 적이 있긴 하네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저 정상 매매가 아닌 상태니까 오늘 이제 이러한 대량 거래를 만들고 여기서도 위로 올라칠 때 대량 거래 만들었잖아요.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했다는 것이 좀 찜찜함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호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무시당했어요. 갈 길 가는. 오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냥 1조 6천억을 매수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됐어. 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올해가 뭘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일단 초대형 우량주가 올랐고 그 섹터적인 부분들에서도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대형주 쪽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삼보모터스, NCN, 모트렉스 그죠? 자율주행차 대성엘텍 요런 연관된 종목들 팅크웨어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들을 이루었고 성창오토텍, 한온시스템, 현대 EP 자동차 경량화 주력주이기도 하죠. S&T 모티브 등등 자동차, 송화이텍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부터 2차 전지 제가 강조했죠. 예, 2차 전지 또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들을 이어가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떤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4,400만 원 넘어갈 줄 알았나요? 그죠?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시장에서의 길어지는 이 사태가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될 거라는 광신도를 만들고 있어요. 맹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어제나 그제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도 계속 보자 하는 관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동신건설을 수익을 잘 냈죠. 동신건설 수익을 잘 냈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제가 동신건설 수익을 낸 거를 위험하게 정치 테마주만 했냐 뭐 이런 헛소리 할 줄 모르는데 가장 안전하게 매매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탈소프트가 그렇게 돼가고 있고 거래량 부분만 거치지 않는다면 괜찮겠네요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제는 오늘 보니까 안 되네요. 그죠? 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로 하셨더라고요. 거래량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봐야 되고. 근데 이 정도 지금 거래량이면 이 토탈소프트가 상장된 전체 주식수가 있잖아요. 예. 상장된 전체 주식수 요 850만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이 760만 주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된 주식의 약 88% 넘게 거래가 된 겁니다. 오늘 하루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이때보다 더 많았던 때가 최근 가장 많이 거래가 된 날이 이날이에요. 그죠? 상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거를 땡겨 먹으려고 매집이나 이런 손바뀜 현상이 있었구나. 세력들도 밑에서 매집해서 여기까지 땡겨 놓고 다른 세력한테 물량 넘겨주고 이런 작업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었던지 아니면 부족한 물량을 더 채우는 상황까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했던지 그런 게 그날 920만 주 거래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760만 주, 뭐 시간에 이런 부분들 뭐 더 한다라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 거래량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예,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툭 내려왔다고 바로 하지 않을 거예요. 동신건설과는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동신건설은 거래가 없었죠. 12월 24일 날. 그쵸? 네, 그쵸? 내려와서 거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이제 또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기존에 매매하던 차라리 동신건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가격까지는 제가 일일이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후보 한 종목을 더 보자면 삼성제약 오늘 이제 흔들다 좀 말고 어저께 오늘 막 계속 흔드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세력이 털 수 있는 거 없는가? 세력이 털고 나갈 수 있는 거 없는가? 많이 올라왔다고 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놓고 후보에다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간식 꺼내 먹듯이 수익 먹어 놓으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메인 매매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상당히 시장이 양극화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형 우량주 시장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과연 이제 얼마나 더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쉬었다가 갈 가능성들이 있고 삼성전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뭐 관악산 가신 분들 많으실 테고 대다수의 산들이 깔딱고개라는 구간이 있죠. 깔딱고개에 진입한 것 같아요. 이제 꼭지까지
얼마나 좀 더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지리산 천왕봉 올라갈 때 장터목 대피소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그죠? 장터목 대피소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참 그죠? 둘이 먹다 죽어도 모를 그런 맛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보고, 하지만 상관없어, 지수랑. 그죠? 내가 오늘 또 어제보다 나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시면 계좌가 좋겠죠. 근데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계좌가 영 별로.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계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뭔가가 잘못 짚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죠. 예, 나는 시장의 흐름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러면 난 지금이라도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되냐, 네이버 사야 되냐, 그럴까? 어쩔까? 아니야. 그건 또 아니에요. 왜요? 어쨌든 계속 순환을 합니다. 대신 이제 한 템포 늦춰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바로 무너질 것 같으면 제가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경고를 해 드리도록 하고, 그럴 때는 현금 만들 때 크게 왕창 뭐 이렇게 표현을 쓴다거나 뭐 해서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요 며칠 현금을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고, 오늘 몇몇 종목, 2종목 정도를 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뭐 딱 매도를 하려고 하는 가격 정도를 살짝 찍고 하는 종목이나, 뭐 한 호가, 두 호가 차이로 지금 좀 덜 가가지고 그냥 뭐 다음 주 봐도 되니까, 자동차 섹터라서 그냥 좀 더 갖고 가봅니다. 자, 어쨌든 내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떤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볼 건가 하는 부분들과, 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도 엄청난 과열의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다만 그래도 뭐 불타는 자동차가 계속 간다는데, 뭐 언제 폭발할지는 몰라도 자동차가 불이 났는데 계속 간다는데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근데 간다는데 뭐. 가면 갈수록 내가 오늘 하루를 내지는 내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웬만하면은 이럴 때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될 건데, 오히려 멀쩡히 있는 사람들,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들도, 병원에 누워있던 분들도 벌떡 일어나서 주식 계좌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아무리 시장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지수만 간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도 어쨌든 올라가는 주식은 늘 있어요. 폭락을 해도 늘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이 넘었어요. 코스닥이 마지막에는 883개가 떨어져서 끝났는데, 꽤 많은 숫자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지수는 막 뭐 연일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나는 별로 수익이 안 나?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수익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준비해서 빵 먹고 하는 이런 게 어쨌든 필요한, 그렇게 되죠. 사실은 뭐 매일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늘 같은 날 지수 상승 대비해서, 지수가 지금 4% 정도 올랐는데, 4% 올랐는데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조금 오르고 말았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오르고 말았는데 2.9% 올라고 말았는데 이거 좀 그렇다. 왜냐면 지수 그 정도 올랐으면 주식은 뭐 한 10%, 15% 올라야 되잖아요. 느낌상. 그래서 뭔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잘 이겨내세요. 그것도 이 시장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더욱더 큰 성과에, 큰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자꾸 중간중간에 많은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눈치를 채시든 안 채시든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대놓고 자 무슨 주식을 얼마에 사세요까지는 아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게 되는 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관심 종목 후보에 놓고
이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신건설을 자꾸 이제 뭐 어쩌저쩌고 해서 요 구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프리엠 토탈소프트를 그렇게 이렇게 봤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삼성제약이 또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내면 들어가면 돼요. 당장은 아니죠. 내려와야지. 동신건설처럼 여기 이렇게 이런 날처럼 10월 28일, 29일 같은 자리까지 내려와야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 알고 보면 왜 세력이 털지를 못해서 결국에 땡겨야 되는 자리. 그러는 거 후보로 보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어디에요? 꽁으로 먹는 건데. 그쵸?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제가 답변을 댓글에다가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 댓글 정도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일으키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 질문 사항들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또 언젠가는 라이브나 그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다음에 또 뵙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송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